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환 의원님. 예. 네, 최중환 의원입니다. 네, 농업정책과 질의답안하는데 아까 해외 연수 농업축제 우수마을 해외 연 선지 결합이라 했는데 좀 의원님들 전체를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농촌 축제 마을이 전국에 54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수적으로 추진된 마을에 대해서 그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경기도에 2개 시군이 해당돼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시와 양주시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공을 세웠다고 그러긴 뭐하지만 추진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에서 이렇게 저희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네. 아이고,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저기 폐업 지원제 사업은 다 돈 쓴 거지, 이거는? 네네. 소유전에서 예. 쓴 거. 이게 농업용 관리기 지원 231대는 다 신청받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신청받아서 나가는데 약간 부족해가지고. 예, 아니, 도에서 이제 다시 시군 안배하면서 네. 좀 56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가지고 뭐 추가로 계상 올렸습니다. 관리기 한 대가 얼마예요? 관리기는 200만 원 정액에서 50% 100만 원 지원해주는. 100만 원씩. 예. 그래서 농업안전재 보험인데 이거 저도 좀 전에도 그 질문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농협으로서 이제 이관시켜 주는 거지요? 예, 농협에서 이제 들으면 해주는 건데요. 그게 우리 농협을 판단해 보니까 자부담이 이제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35,000 원이 되는데요. 그 농협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평택, 송탄은 한 17,000원씩 이렇게 이제 거기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팽성 농협이 2만 원, 좀 안중 농협이 7,140원을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농협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업인들이 얘기가 이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러면 그 연중 그 소득이 나오잖아. 네네. 3,700이라고 기준 잡아가지고 그 이상을 타게 되면은 이 자부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건 이제 농협 좋아버리면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받지만 이제 국가는 이제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일반 소득이 넘었을 경우는 그거는 이제 제외 대상입니다. 예. 농업 자체에서만 받는 것만 해도 7만 원 정도 내고 예. 자부담 내고 나머지는 저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럼 농업조합을 농업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예. 농업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지? 예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77쪽에 보면은 그 작곡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한 개서 했는데 여기가 평택시 농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이라고 대상자가 했는데 평택시 농수산물 가공 협동조합은 어딜 말고 설명 좀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사무소는 요 창내리에 사무소를 두고요. 그 포승 일원의 이제 보리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율무를 심어가지고 네. 쌀 경쟁력을 쌀 심는 것보다 요걸 이제 작곡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제 조합원들 거기 이제 회원이 한 63명이 되고요. 출자는 7명이 출자를 해서 1억 이상 그 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농사부 가공 협동 조합장은 누구예요?
요게 저기 김준태라고요. 저 안중산. 예, 김준태. 예. 이 창날에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사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공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사업이.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장하고 예, 예. 저장고를 이제 설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그 땅은 누구네 거예요? 땅은 그 작곡 생산 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판매 사업까지 해나요, 그래서? 유통시설 지원인데? 이제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그 이제 인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거기서도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럼 조합원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뭐 예를 가락동 시장으로 그 유통을 해나? 이제 그거는 예를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처음 실현한 거라 이제 올해 이제 전국. 아니 그거 저기 기획 잡은 거 있죠, 저기 기획물 잡은 거. 네네. 그거 좀 하나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종에 마찬가지로 그 RPC 대상 고품격 쌀 유통 고품질 쌀 가공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했는데 여기는 또 도비, CB하고 자부담이 이제 50%인데 여기는 어디 또 말해요? 경기미 177조.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요? 네 개소라고 예, 되는데 예, 그게 네 개소는 어디를 말해요? 안중농협이요, 송탄농협, 팽성농협, 믿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중, 송탄, 송탄, 팽성, 팽성, 믿음 영농조합이요. 믿음? 그 저기 평택은 빠졌네. 네네, 그건 아니 이게 경기비 판로 확보, 가공 경영체 이게 믿음에 이거 맞는 거예요? 믿음 영농조합에? 이제 안중, 거기도 송탄, 평성, 농협은 가능하면 믿음 영농조합이 이런 저기를 자격을 갖췄나? 이제 농협이나 법인체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분들이 그 어떤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돼 있나 이거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다 된. 이제 믿음 영농에서 이제 가공용 식품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 쌀과자 많이 그 예, 예. 가공해서 판매 사업했는데 지금 예, 예. 그 쌀을 또 사가지고 이 보조금만 타가지고 그냥 꿀떡 하는 거 아니고? 아니 그래도 저기 믿음 같은 데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90농가하고 얘기 계약을 해서. 들어보니까 쌀값도 안 줬다 그러더라고. 쌀을 사가지고 쌀값도 못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농협이야 뭐 우리가 이제 믿는 그 저기 농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 법인은 참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그 밑에 178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해가지고 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 예산이 삭감됐네. 그게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충분한 거예요? 아니 요게 이제 우리 도읍이 내시가 없어가지고 저기 자체 사업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요. 똑같이 도읍이가 내시가 돼서 우리 본예산 우리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은 삭감하고 도읍이 포함해서 시비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삭감은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아니잖아 이건. 아, 요건 그냥 요번 그냥 추경에 자체적으로 중복이 되기 예. 때문에 도비가 내시돼가지고 아까 그 얘기한 부분랑 똑같은 거 아니야? 예예. 그다음에 178쪽에 이것도 이제 도비, 시비, 자부담 50%에서 이제 지원 이것도 지원 사업 해준 거 아니야? 비닐하우스용. 그다음에 장기 연질 필름 분해성 멀칭제. 이 분해성 멀칭제는 이게 비닐이가 그 분해성 멀칭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긴 건 모르고 이제 기존 비늘인데요.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 비늘이죠. 기존은 이렇게 이제 썩질 않고 이래는 거지. 지금 이제 새로 이거는 나오는 썩어? 거는 예예 이제 그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좀 이런 이걸 단가는 어디다 높지. 사용해? 분해성 멀칭제는 어디다 밭? 밭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이 좋아요? 이걸 또 보셨어요? 이거? 저기 멀칭제? 아니 그거는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178쪽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이제 막걸리를 하는데 이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그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서 또 시에서 매칭 사업 하는데 이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과연 그 팔로 같아서 이득이 되나? 이제 경기도에서 쌀값이 좀 이제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 경기비를 이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술 제조 과정에서 그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뭐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소득을 많이 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많이 소비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에가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올해 저기 추가로 들어와서 3군데입니다. 어디? 그 먼저 뭐 현장 활동 갔던 밝은 세상하고요. 네. 서평택 탁주요. 보다 서평택 탁주가 어디? 저기 안중에 있는 안중에 있는 거요. 저 현안에 막걸리? 있는, 네, 막걸리. 거기는 쌀로 안 한다 가지고 보조금 안 받기로 했다는데 그 이제 올해 신청을 해서 거기는 뭐 쌀내기로 했나 해가지고 이제 전에도 거기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우리는 그 쌀내기로 술 담궈가지고 쌀로만 해서 그 수입 타산이 안 맞아서 한다고 보조금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신청을 하신 게 예. 그 서평택하고 또 좋은 술 영농조합이라고 숙성리에 새로 이제 올해서부터 좋은 술 영농조합? 예. 여기 누구예요? 저기 그 대표가 이혜령 씨라고 저기 이혜령? 이혜령 여자분이? 예. 영 처음에 실시하는 거예요? 예, 올해 거기 새로운 저기 딴 데서 해다 올해 사업장을 평택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거를 이런 거를 저기 도나 이제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면서 또 자부담도 하면서 이제 팔로가 문제예요. 물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로에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잘 팔리냐 지금 추세가 지금 소주를 많이 먹지 막걸리 먹는 추세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어떤 데 보면 막걸리 갖다 놓으면 어떤 행사할 때 막걸리 많이 갖다 놓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시에서 그 세계 업체니까 그 막걸리 판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단체 행사라든가 시 행사할 때 예. 많이 저기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좀 잘 팔려서 소득이 좀 되게끔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기반인데 180쪽에 포송 용수로 정비 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에서 이게 이제 4억이죠? 예. 그럼 어디 한다는 걸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저기 포승 원정리 그 용배수로 그 한국안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지침이랑? 구강별로 급한데 여기 또 용배수로도 중요하지만은 그 홍수 때 그 침하되는 것도 그 예방이 되죠 이거. 네네. 여기 추경에서는 이번에는 용배수로 공사가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지가 않네. 소규모로 안 되고 큰 사업으로 해네. 이제 이번에는 공동지구, 그 아니, 시비 공동지구. 자체적으로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기 이건 도비 내시돼 가지고 이번에 큰 것만 해네. 큰 사업만. 그 나중에 그 저기 그 시의원님들이랑 그 다음에 지역의 그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용배수 관련 문제. 네네. 알아보니까 예산이 한 3억 정도 부족하다라는데 그런 걸 다음 추경에도 좀 신경 써가지고 그 해소에 될 수 있게끔 그 예산부서하고 좀 잘 상의해가지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좀 싸움 좀 해요. 안 해주고는.
그다음에 축산과 이 가축 분뇨 정화 방류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잘한다고 봐요. 근데 속가다 가축 농가들이 이제 장마 때 되면은 그 저기를 분뇨를 갖다가 그냥 그 대수에다가 쏟아 붓고 간다고. 그런 것부터 감시를 좀 하는 방법 없어요? 지금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농가들은 없습니다. 아, 신고가 들어오는데 없어요. 작년에도 그 기름리에 그랬었잖아. 그 이제 기름리에 그 들어온 외부차 거는 와가지고서 이제 쏟아붓고 한 거. 이제 가보니까 그게 네. 이제 가축 분뇨가 아니고 그 이제 다른 오물이었습니다. 국자 저 양심 없는 저기 사람들 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양농농가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우리 그 AI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 보니까 우리 평택 씨가 예방을 잘했다고 나왔대. 항공방제를 잘해가지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어. 아니 그 방송에 나올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저 잘했는데 뭐 저기 그 인센티브도 없나? 평택 씨 인센티브 받은 거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요청해야지. 잘했어. 예, 187쪽에 자원관리업 육성 지원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어장 관리선 한 척을 건조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그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건관리 그 배수관만 앞에요. 그 간이 토크 한 대하고 어장 관리선 한 척을 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배 한 척이 9천만 원이? 이게 이제 아니 한 5천만 원씩 해서요. 네. 90% 지원을 해주고요. 간이 토크도 이제 5천만 원 해서 90% 지원해서 이제 여기 두 개 사업으로 하는 그러게.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어업 쪽에는 어떻게 자부담률을 좀 잘해줬네? 10%밖에 안 하게. 요거는 이제 그 자율 관리 공동체를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국비에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국비가 5천만 원, 시비가 4천에서 이제 9천만 원 가지는데 자부담 10%면은 1억 가지고 해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두 척 해는 거예요? 두 척? 예. 아니 자원순환과 189쪽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했는데 포상금 많이 나가요? 그 실적 얼마나 돼 포상금 나간 거? 189쪽. 예,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게 포상금이 적으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연 50만 원까지 가능하던 거를 연 8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위기면은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또 홍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파라치 정도의 그런 쪽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800만 원씩 4명이면은 3,200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생각해가지고 3천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진만 찍어가면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이제 개인을 찍어가지고는 저희가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담바가 가장 좀 저희가 그럼 처분하기가 핸드폰으로 좋습니다. 뭐 카메라에 뭐 동영상으로 찍어야 정확하겠네. 네, 동영상도 되고요. 카메라로 해가지고 그 투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남바 네. 나오는 거.
189쪽에 길거리 분리 수거함 쓰레기통 설치 사업비 대시가 됐는데 이건 지금 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 사업을 하고 난 금액을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 받은 거. 반환하는 거요? 예. 사업 다 끝난 겁니다. 아니 왜 도비 힘들게 받아가지고 그 지출하고 잔액이요. 아니 분리 수거함 때가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그게 저기 마을별로 다 나누면 없다 그러던데 읍면동에 하면은 그 쓰레기통이거든요. 지금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그 버스 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는데 도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당초보다 이제 입찰 과정에서 70만 원을 계상했는데 58만 2천 원에 그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환경위생과 190쪽에 항상 그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평택호 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예요? 지금 평택호 수질이요. BOD 기준에서 지금 한 4 내지 좀 5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기준을 몇 개월 단위로 잡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매달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네. 그 수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답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나?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고 환경단체 지원하려고 좀 지원비로 씌운 겁니다. 근데 신문 이거 예산과 관련 없는 거를 잠깐 기대하겠는데 거기에 유선으로 해가지고 그 평택호에 그 오리 놀이 시설 있지요. 예. 유선 도망쳐 있어요. 요리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으로 또 확장해서 그 뭐라고 예선이라나 뭐라요? 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트. 요트장. 예, 그 농업 정책, 농업 기반 정성대하고 평택시에서는 인정을 해줬다며. 근데 지방공사? 농업청 공사에서는 불허를 하고, 했다 결국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며. 그 허가권은 제가 그 뭐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데, 그게 평택호에 그것도 그 농사용 수리란 여기가 네.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제보서에서 담당을 안 하고 의원님 때 답변을 못 가서 드리고. 그 저기 농수산과에서 나왔던데 그 신문에. 그거는 적법하게 나가는 거고요. 예. 근데 왜 농어촌 공사에서는 불허를 자꾸 요구해서 법정 시비 싸움을 하게? 그 농어촌 공사에서 그게 이제 그 냈으면 그 수면 사용 허가나 이런 거를 다 내주고 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선까지 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안 내준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 저기 사업자도 항상 불안해하고 그 법정 시비로 가는 거 같은데 농어촌 공사에서. 그 관계는 이제 뭐냐면 조정면허 시험장이라고 해서요. 이제 조정면허 시험장은 수상레저 사업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수상 그 면허 시험장을 내주는데 지금 소송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 사업을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조정면허 시험장을 내다가 이렇게 이제 그치 이에 이제 사배임물이 또 있네 그러면.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에다가 이제 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191쪽에 세계선다 악취 실태 조사, 그다음에 미세먼지 분석 대기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이거는 잘 하시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서 미세먼지하고 악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아마 공청회 한번 가졌지요. 네네. 그 사업 예산 들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평택시 전체에 뭐 세계에서 한단뿐만 아니에요. 산단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악취.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미세먼지라고 하지만은 대기 오염이 엄청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이걸 세계 산단하고 딱 거기서 예산을 잡아주게 되면은 나머지 산단은 어떻게 하려래? 그래서 아까 그 이태 의원님한테도 지금 보충 설명드렸지만요. 저 세계 산대 내는 그 77개 그 공장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0%가 대기 오염이 42개 업체. 그 다음에 또 집중관리 업체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20년 전에 다 설치한 시설이라 이 저감 시설이라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이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어디서 한다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이 실태 조사를 통해 갖고 지금 규제를 강화하자 그런 쪽으로 이게 보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역의 산단에 그 예산을 세우지 말고 네네. 평택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야 의원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 뭐 세계에서 산다만 중요하고 나머지 산다는 악취 안 나오고 대교 물질 안 나오나? 그런 건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 씌운 거니까. 아니 의원님 중에 자기 지역구에 악취 나고 대교 물질 나는데 간담회 안 하고 예산 요구 안 했을 뿐이지 그 시에서 알아서 잡아줘야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낱낱이 얘기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잡아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그럼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서 포송 단달에 악취라든가 대교 물질 모든 곳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더니 평택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예산을 전체 틀의 예산을 잡아주고 그 예산을 맞게 써야줘야지.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거는 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그 세계산단에는 그 일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역 지정되다 보니까 그 단속 규정이 좀 너무 완화돼 갖고 규제를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1000배에서 500번. 아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예. 그런 거를 전체 우리 평택시 전체 아울러서 예산을 잡아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평택시 전체 산단에 어떤 예산을 잡아줘야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의원님 말씀 좋으시고요. 지역구별로 다 의원님이 다 산단 가지고 있는 의원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걸 실시하고 성과를 봐서 거기에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은 산단 전체를 어리는 그런 용역도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강구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네. 이게 딴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 민원이 어느 지역은 해주는데 어느 지역은 안 하냐. 그 현수막은 크게 써붙여가지고 다 공청회까지 했는데 공청회만 하면 뭐예요? 현실이 와닿지는 않는 걸. 내 지역에 얘기해봐요. 포수 국가공단, 평택항, 미세먼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 지역 주민들하고 집행부 간담회 한 번 안 가졌어. 그 간담회를 가지면 예산 세워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전체를 아울러서 예산을 잡아줘가지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앞으로 의원님 말씀 경청되었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 선생님. 이제 168쪽에 보면 이제 뭐 스타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비 이제 매칭 사업이다 거기서 이제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올리는 거죠. 이건 어차피 뭐 이건 뭐 반납도 이 사업을 못 해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뭐 하신 거야?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이 원인은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닥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뭔가 이걸 해주지. 그걸 충분히 할 의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선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했을 때 어떻게 돼서 스타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게도 이제 중소유망 기업이고 또 이제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제 그런 면에서 괜찮은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런 걸 육성뿐이 아닌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써줘야 돼요. 우리가 홍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각 호가다 우리가 시청 가면은 지역분들은 다 서 있어요. 외지 사람들은 그냥 떳떳이 앉아있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기업개혁부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사업부서에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역에서 지역업체들이 잘 돼야 어떻게든 지역에
거의 지역분들이 많이 또 거의 근무를 일을 하시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람리 이제 그 도로포장이 있는데 뭐 근데 이게 도로뿐이 아니고 뭐 지금 뭐 과장님하고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네. 한 2년 새 도로를 한 번 더 뚫어주니까 개별 입지도 굉장히 많이 그냥 산단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 개별 입지로. 맞습니다. 근데 기반 시설이 그냥 농로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 지금 우리가 개발 예정지야, 이제 산단 확장 예정지예요. 이게 할 수가 있을 건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번 가보고 저희 국장님하고도 그 현장에 이제 몇 번 다녀왔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쪽에 이제 직선도로가 그쪽에 좀 뚫리는 바람에 그 작년에 사실 이제 기업체 개별 입지로 뭐 사실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쪽 지역을 좀 제외를 하고 하던가 이게 아니면 그럼 재척을 시키면은 그 모양이 나오겠냐 이거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걸 45만 평 저기 했을 때는 그 바운더리가 다 들어갔을 그 당시엔 그렇게 네. 없었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산업단지가 저도- 존치해고 기존 이제 시설 존치해고에는 또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존치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옥전비료 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 업무를 하다가 근자에 이제 국장을 부임하고 나서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36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단으로 할 여건이 안 되고 거기 왜 문제가 됐나 보니까 도로망을 다 개설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산단이 아니라 개별 입지로 다 화성에 축소품이 돼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저거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여건은 완전히 뭐 이제 난개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하고 하수처리 시설이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진이 쪽하고 서탄 쪽을 바라보니까 진이는 자연녹지로서 하다 보니까 계획적 개발이 들어갔는데 땅이 계획적 없었어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지만 그렇게 됐고 서탄은 서탄 이제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틀리거든요. 예,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게 전반적인 시 전체 것도 지금 검토가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저희도 이제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서탄의 사례가 지금도 이제 다른 지역도 안 되려는 그쪽이 지금 법이 완전히 없어요. 밀집돼서 조금 있으면 옥정까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다 됐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서탄하고 지금 청북이 지금 이제 아마 우리 평택시에서 최고 문제 개별 입지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뭔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차라리 뭐 도로망이라도 뭔가 좀 잡아놓던지. 일단은 산단으로 유도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도로망을 개설하다 산단 보면은 유도해도 산단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기존 산단의 분양률도 지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안 들어가고 이제 개별 입지를 하는 것은 부동산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효과도 이제 저기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취약지역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도 도로라도 좀 해놓으면 건물 질 때 그 외쪽은 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방치해두면 저거 나중에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해. 타는 지금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면은 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민원 생기니까 또 우리가 도로 또 펴줘야 되는 거고 넓혀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거를 도시계획부서하고 뭔가 이걸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뭐 그 9만 평은 지금 도에서 조건부로 했다며요. 네. 조건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단계 지역은 손을 못 대게 생겼어요 지금. 그쪽에 인접해서 좀 많이 회사가 개별 입지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 있잖아.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옥전비료 쪽을 수용하면서 그쪽 밑으로 뭐 산 쪽으로 이렇게 좀 아우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하고 조금 그 쪽에 옥전 주변은 옥전을 어차피 해결해야 될 것도 같아서 저희가 그쪽 분야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 모양새가. 그 이제 기존에 개발하는 사람 쪽하고 합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의원들 이제 뭐 송탄공단이나 이제 평택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 한 30년 이상 됐죠.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보수가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바꿀 때가 돼 있어.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시각으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맨날 땜빵식으로 그것만 교체해줬어. 이제 그런 보수 그만하고 전면적으로 한번 뭐 3천만 원이 아니라 뭐 한 3억을 세워서 해도 뭔가 지금 시대에 걸맞게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땜빵식으로 할 건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기업이 한 기업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5개, 6개, 한 10개 기업이 이제 그렇게 해서 표지판을 저희가 근데 그런 기업이 띄워주거든요. 이거 뭐 500만 원 두 기업 합치면 250만 원도 못 버는 기업한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괜찮은 기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기본은 처음에는 해주지만 유지관리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설치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공공 그 도로 부지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지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용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만들어서 회사에서 넘겨주고 본인들이 관리하게끔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거 갖다 만들어주고 우리가 또 유지관리까지 해주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에서 우리한테 세금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그래도 회사 차원에서 잘 본인 회사 홍보잖아. 안내판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개별 입지 기업 안내판하고 산업단지 내 안내 표지판 설치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 의원들이 지금 저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단이면 공단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생길 수 있는데 이 개별 입지 들어왔으면은 행정에서 한번 그 근처에 있는 개별 입지로 들어온 데를 좀 묶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립된 거 묶어서 아니 기업체 자체를 서로 기업체들끼리 서로가 알고 지내면은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솔직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묶어준다 그러면 청북 같은 경우나 진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진해라는 걸 가지고 기업들이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의결을 보면 대충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과연 우리가 개인 기업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는 평택시도 원칙을 지켜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에서 한번 좀 묶어줄 수 있는 방법 청북에도 이제 저기 한 3년 전인가 지금 해가지고 네, 거기도 있잖아요. 묶어 있습니다. 네, 청경에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청동에로 묶여져 있고 여기는 약진해로 묶여져 있고 그러면 이 진이 같은 경우 아니 서탄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산단으로 못 묶을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한번 권유를 해줘가지고 묶어주면은 네. 이런 거는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묶어서 하나로 이제 서로 묶는 도움줄 방법을 수도 하겠습니다. 있고, 뭐 길이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주도로의 파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면 공공적인 부분을 해줘야 되지만 작은 부분 진해 앞에 같은 경우는 진해가 보수를 할 수도 있고 길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어디 가서 파져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주면은 가면 대접받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이 성립하도록 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73쪽에 이제 국토비 반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자는 빼고라도 이제 원금이 이제 한 8,900만 원을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끝나고 나서도 참 미진한 게 지금 있어. 그러면 차라리 그걸 설계문계가 그쪽에다가 다 써야 되는 게 아닌지, 응? 그 사업 끝나고 나서 시비로 또 이렇게 흔드는 게 그걸 계속 이제 지체다 보니까 4월 2월을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계획을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해갖고 없었어요. 어떻게 됐던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받은 거잖아요. 네, 국비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8,900만 원이라는 게 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사업을 하면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더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사고를 이제 더 이상 저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반납을 하는 네. 건데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지금 10에도 들어갈 게 또 꽤 있잖아.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국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 좀 불필요한 데는 쓰면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소비 다 쓰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자랐을 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는 투입하고 저기는 보조금은 반납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그런 게 아쉽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던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 저기 계획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짜 어떻게 되면 뭐 국비도 뭐 우리 뭐 세금이지만 진짜 요소에서의 이왕 받은 거 더 좀 더 좋게 네. 이왕 하는 거. 아 지금 뭐 돈만 있으면은 사람은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74쪽에 이제 경관보전직불금 이게 한계세로 늘린 게 이게 어디입니까? 저기 고덕 여기 그 소풍정원 그 앞에 앞쪽 거기 이제 유채꽃을 한 7헥타 정도 심었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봄철 그 거기 오시는 분들 그 경관을 하고 또 그걸 심으면 직불제를 주는 지금 거기 이제 때문에 소풍공원도 있는 거고 또 네. 이제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는 먼저 그 이제 그 숙성리 해다가요. 그 사업이 그쪽 이제 농업기술센터 그 하천 공사 때문에 다 안 해가지고요. 그 사업이 이쪽으로 이제 여기 새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데에다가 좀 많이 권장을 할 필요가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뭐 진이천간 유원지 같은 그 주변에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사료화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이게 사료는 안 돼요, 요즘. 이제 이게 계속 수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모내기 때 되면 이제 물을 심어야 되는 가루 없는 거. 뭐 기름도 짠다며 이걸로. 네. 기름을 쓰는 물기가 많으니까 사료를 가루는 못 먹나요 이게? 사료화 안 돼?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저기는 효율성이 없나? 유채기를 쓰고 유채기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호 주변이나 하여튼 뭐 진이천 주변이나 어떻게 보면 농업센터 지금 이제 뭐 공사 때문에 네.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또 이제 뭐 내리는 땅이 없구나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권장을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쌀값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소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우리 시비를 더 저기 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볼거리 차원에서도 있는 거거든. 네. 이게 나중에 심으면은 수확이 덜 나와요. 네. 모내기를 덜 저기 6월달 쪽에 해면은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임대에서 다 그런 작물 같은 거 심어서도 보여주는 판에 그런 거 더 좀 때를 해줄 필요가 있고 175쪽에 농촌축제 이제 우수마을 그 두 개소인데 어디를 견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저기 그 대추리 이주마을 그 노아리에 있는 대추리 이주마을하고요. 공간 1에서 4리 그거 합해서 축제하는 겁니다. 그 동네 네, 동네 마을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잔치 거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게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 이런 게 있으면 좀 신청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하루 이렇게 그 이제 축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즐기라고 이렇게 이제 한 사업인데요. 아 이거는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해외 선진지 견학. 이제 그거를 이제 3년간 한 번 선정된 3년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우수해서 잘된 마을에서 전국이 5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제 단위로 봤을 때. 근데 거기서 거기에 선정된 거예요? 네, 선정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국비가 내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뭐 저도 네네 그런 거 하여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마을이 신청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농촌축제 우수마을 해외 여기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1200에다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보태가지고 해외 선진지를 가서 견학하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는 얘기 같은데 네네 해외 축제 이런 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 마을 축제를 해는 여기 그러면 대추리하고 지금 거기 두 개 마을 선정되는데 거기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도자들을 한 두세 명 뽑아가지고 어디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저기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을 한 사람, 그 마을 중에서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해외 한번 가서 해외는 어떻게 있나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이제 여기 1,200만 원 섰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러면 세 1200만 명이 예. 세 명이 배정됐습니다. 1,200마을 섰으면은 네. 세 분이 가가지고는 뭐 지식이나 뭐 가볼 때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뭐 경기도면 경기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니면 전국 단위로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자체 내에서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전국 단위에서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3명씩 해가지고 6명 가라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알고 가요. 그리고 이 돈 갖고 아마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3명씩 하면은 한 200씩 되지면 비행기표 값하고 숙박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해줘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54개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우수 이제 작년도 평가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그 이제 그 인원을 농식품부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 자체는 이제 시군에다 이렇게 배정을 해준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제 176쪽에 이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이게 이제 올해 예전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요게 지금 그러니까 기 한 616개가 나갔는데요. 아직도 그게 이제 아직도 그 옛날 농기계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 농기계들은 그게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건 다 새로 나온 거는 법적으로 그 기계와 그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게 돼 근데 있습니다. 그 지금 노화된 그 농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내구년한 다 돼서 예, 근데 다 이제 고물 상태가 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올해 사업을 해보고요. 요게 이제 다 이제 시청자가 어느 수익을 좀 정도 한번 예, 가져봤어요? 요게 지금 이제 신청자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그냥 이게 뭐 내가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받아서 그냥 옆에다 붙여놓으면 됐지만 이게 현실성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개당 10만 원이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네네. 농기계 어떻게 보면 농기계 진짜 뭐 한 50만 원짜리에다 10만 원짜리 붙이는 격이에요. 폐차 직전에 있는 거에다가 붙여놓으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나온 농기계에는 거의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게 다시- 옛날 얘기지. 네. 지금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하여튼 다시 올해 저 사업을 하면서 철저히 한번 그리고 이제 농업용 관리기도 저기 했는데 이게 이제 도비가 좀 더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칭하는 겁니까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또 저기 560만 원이 들어가. 이게 5대 같은 경우에는 몇 대나 들어갔어요? 신청은? 신청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신청 지금 예전 같으면은 빨리 찾는데 지금 같은 게 계속 추가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리기도 저번에 본회의사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관리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된 걸로 보고요. 이제 그 지금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승용 관리기나 소형 트랙터, 뭐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비싸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근데 저는 본인이 이거 숫자 그 지금 우리가 그 보급하는 관리기가 네. 성능이 좀 떨어져요. 성능이 마력수가 좀 약해. 지금 일반인들이 저기 농민들이 쓰는 거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위에 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본체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부착 부속기들이 부속기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네. 뭐 피복기 같은 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이 업을 해서 하나 정도는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저기 했을 때는 그 부속기를 같이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뭐 도에 다시 건의를 했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본의산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되도록. 그러니까는 도비뿐이 아닌 네. 그런 거 받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평택 시민 농민들이 필요한 거니까 네. 시비만이 냈으면 되잖아요. 부착 그 부속기 한 2, 30만 원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 50% 해주면은 한 15만 원 선이면은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건 파악해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이제 그 경기미 이제 생산유통 지원사업 4개수인데 이거는 이제 저기 농협 APC. 네, 농협 APC 그 부품들 쌀을 해서 뭐 색채 선별기라든가 뭐 그런 좀 나와. 근데 이제 요 농협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슈퍼오닝 이제 그 쌀을 수매해서 이제 그 가격을 지금 우리 평택쌀을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반 정미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평택 농민들이 뭐 다 농협에다 다 수매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정미소도 또 많이 갑니다. 네네. 공공모 기축미도 그 못하고 남는 게 다 이제 일반 정미소로 가는데 그 정미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체 브랜드를 갖고 하는 곳은 꽤 있더라고요. 우리 평택에도 네. 거의 그렇더라고요. 네. 자체 브랜드. 근데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계약 재배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니 그쪽에는 못 맞추지만 그래도 일반 쌀값보다는 조금 더 위로 수매를 해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뭘 찾아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뭐 공공부층 및 농협 이런 거는 하여튼 거의 한 45%에서 50% 차지한다고 지금 뭐 종자로 나가는 우성들 종자용 이렇게 하면 거의 한 50% 되는데 나머지 50%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정미소하고 그러는데 그 일반 정미소에서 그렇게 체계화돼서 나가는 거는 우리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4만 원꼴 차이 나요. 예. 저 한 가마로 따졌을 때. 예. 그러면 그게 일반 뭐 한 3,000평 정도 지시는 분도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한 2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저기를 좀 더 지원을 해주면은 뭐 진짜 한 돈만 원이라도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딴 쪽에서도 지금 지원은 기금에서도 좀 해주고 있잖아요. 좀 남는 거는 일반 정미소도. 네네. 그래서 그런 시설도 그쪽에 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전 같으면 다른 지역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좀 그 하는 옛날 방식대로 안 하고 진짜 자기들 품질로 미질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기 브랜드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우리 평택 쌀만 매입해서 지금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죠. 그리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평택의 전통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이제 경기미 소비가 안 되니까 좀 이제 우리 쌀을 이용해서. 근데 그게 왜 홍보가 안 되냐면은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제가 몰라요. 그럼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든지 지역에서 먼저 알아야 외부에 아는 거예요. 근데 지역 사람들이 몰라요. 옛날 뭐 막걸리 하면은 그냥 저기밖에 모르는 거야. 평택 막걸리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를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좀 알려줘야 뭔가가 이게 되는 거지. 대외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경기미라고 해갖고 경기도 평택 빼고 나머지만 하는 건지. 우선 우리 관내부터 좀 이렇게 좀 먼저 알아줘야 돼. 그래야 입소문이 나가서 뭐 이게 홍보가 돼서 좀 더 커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길으시면은 쉬었다 하시고. 다들 끝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179쪽에 이제 로컬푸드 이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금 이제 뭐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지주간판은 어떻게 설치하실래요? 어느 쪽에다?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근데 거기에 입구 쪽이 이제 레포츠 공원 네. 쪽인데 경관에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지주간판을 어떤 그냥 또 뻘쩍 이렇게 세워서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잘 검토했어요. 그 건물하고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로컬푸드나 지금 특색 있게 해야지 그냥 일자로에서 쭉 세워갖고 하는 지주간판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하고 좀 안 어울려요. 그걸 좀 특색 있는 좀 방법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 뭐 이거 뭐 730만 원 갖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제 179쪽에 이제 서탄면 이제 면사무소 앞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 7억 하고 나머지 부족분 이제 네. 한복하면은 그게 그 저기 소방서 119까지 앞에까지 예, 앞에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는 한 50m 더 50m는 복귀하는 걸로 네, 덮는 걸로. 네, 그렇게.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 거 이제 견살리 이제 용수도 한 데서 다 네, 되고 계속 있다는데 이어져서 이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다 이제 요게 다 끝난 그 중간에 부분이 지금 제가 뭐 정확히 거리 쓰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 홍원 앞에까지 그 국도변까지 거의 나오는 겁니다. 하부까지는 된 거고 지금 네. 이제 그 견살리 예전 해다가 많은 데서 네, 많은 데서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 이어져서 이제 도로 네. 할 때 한 박스 네. 거기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설계 좀 하실 때 그 향교 앞에 한 20-30m가 좀 안 돼 있는 수공이 있어요. 네, 그 이제 하천 건너와서 예. 오픈되는데 거기도 한 20-30m 되는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하여튼 거기는 한번 다시 실무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한번 예, 예, 제가 한번 나가서 보고요. 지금 이제 축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경하고는 뭐 저기인데 지금 뭐 이제 해마다 이제 뭐 11월 달, 뭐 10월 달부터 되면은 뭐 AI 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다 방역팀에서는 어떻게 됐던 방역이잖아. 예. 그러면 그 사전에 좀 하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뭐 이거는 총무부서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힘드셔요. 그러면은 방역은 일 터진 다음에 방역이야. 그럼 방역하기 전에는 예방을 해야 돼. 그러면 뭔가 사람이 있어야 뭐 예방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게 이건 연중 행사예요 이제. 그래서 예방팀을 좀 별도로 좀 만들어서 여기에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의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저기 총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인력이 있어야 뭐 일을 하는 건데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방역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역만 하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방역 예방 같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뭐 191쪽에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앞치 그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여기 A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APK는 아직은 동작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가동을 해서 하다 보면은 늦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원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게 뭐야 그 구름같이 생기는 뭐 백화현상인가? 백화현상.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름 가을 같은데 제가 거기 용수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저녁에
그게 내려앉아요. 기압이 내려가 흐리고 저기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굴뚝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 굴뚝이나 여기 굴뚝이나 똑같은 거야. 거기도 바로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 게 뭐 인체 무해라고 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기압차야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기압이 낮으니까 밑으로 좀 가라앉던데 우리가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알려줘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인체에 무해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서 주민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아 이게 뭐냐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먼저 했던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걸 갖다가 우리가 대응책을 하면 되거든요. 그 위원님 그래서 제가 보충 말씀드리지만 그 세교 산단의 그 악취 시태 조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적하셨듯이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안전적으로 관리 위해서들이 실제적으로 통해서 규제 강화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조사 용역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뭐 현대 저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알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사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안정장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나 가서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환경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이제 우리 시에다가 이제 그런 민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지금 송탄산단이나 뭐 평택산단이나 뭐 포승이나 팽성이나 똑같이 지금 굴뚝산업이 있어요. 오래된 산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뭐 이런 뭐 포식기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 특히 이제 이 APK 같은 경우에는 이건 처음 공사할 때부터 지금 그런 대책이나 그런 그 어머님들 주부들이 지금 다 그런 거를 결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유의주시하고 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거를 대비책을 갖고 있고 그런 요 화성이나 뭐 수원이나 인근에 그거하고 똑같은 시설이 들어온 게 있고 거기도 그런 민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이 민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대응을 좀 먼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좀 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마치고. 예. 오늘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부장대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